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범위 비문학 지문 두 번째 지문이죠. 소용돌이의 종류의 특성, 종류와 특성, 과학기술 지문 바로 직전 보강용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자,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요. 이 지문 자체를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변형이 돼도 바로 풀 수 있도록 지문을 이해하고 암기합시다. 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전체의 4개의 문단을 머릿속에 먼저 핵심을 잡아두고 들어가겠습니다. 총 4개의 문단인데요. 첫 번째 문단은 자유소용돌이야. 외워야 돼. 첫 번째가 자유로와 자유소용돌이. 이것은 욕조에 물 빠지는 욕조 예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외울까요? 욕조에서 자유시간을 보내죠. 욕조에서 반신욕하면서 자유시간 보낸다. 자유소용돌이 욕조 예시. 자, 두 번째는 강제소용돌이. 이 제목처럼 어떤 강제적인 외부의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컵 속에 물의 예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한 컵에 이게 이제 물을 담는다고 쳤을 때 숟가락을 넣어서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면 외부적인 인위적인 힘이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컵 속에 물이 예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단 강제 소용돌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합 소용돌이. 조합이네요. 뭔가 짬뽕 됐네, 섞었네, 믹스 됐네. 그래서 1번, 2번에 나왔던 자유, 강제 이 두 가지의 소용돌이가 섞여 있는 조합 소용돌이고요. 자, 조합 소용돌이의 예시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태풍의 예시가 있습니다. 태풍, 사이클론, 이 태풍의 가운데를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 아무리 태풍이 세도 이 태풍의 가운데 태풍의 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고 적막하고 어떤 이 속도, 이제 회전의 속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 알고 있죠. 가운데가 태풍의 눈, 그리고 가장 센 이 어떤 회전 속도가 가장 강렬하고 세서 피해가 심한 부분이 태풍의 벽인데요. 자, 어쨌든 세 번째 문단은 이 조합 소용돌이는 자유 소용돌이, 강제 소용돌이가 섞여 있는 어떤 태풍의 예시다라고 보고요. 여기 선생님이 줄을 그은 이유는요. 위에 3개의 문단은 과학 지문에 가까워요. 과학의 원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체 분리기는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청소기 있죠? 최근 청소기, 사이클론 청소기라고 해서 무선으로 하는 어떤 다이슨 청소기 같이 생긴 거, 그런 청소기의 원리가 분체 분리기입니다. 그래서 분체 분리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에 가까워요. 그래서 분체 분리기. 이 글이 결국에는 이 청소기, 최신형 청소기에 사용하는 이 분체 분리기라는 그 기술적인 특징,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앞에 있는 3개에서 소용돌이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4개의 문단을 머릿속에 딱 박아둔 상태에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송글씨는 선생님이 수업 직전 날에 선생님이 나눠드릴게요. 컬러로 복사해서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뭐라고요? 자유소용돌이. 들어가자. 물에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자, 우리가 욕조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신욕을 끝내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욕조의 이 아래 꼭지, 이 마개를 빼면 이 물이 쭉 이 배수구로 빠져나가겠죠?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면 소용돌이 일으킨다. 이제 물이 쭉 가득 찰 땐 모르지만 물이 이제 찰랑찰랑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이제 이걸 위에서 바라본 건데, 이 욕조 배수구 부분에 땡글땡글땡글땡 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슉 하고 빠지죠? 자, 그래서 미리 말할게요. 이 욕조의 예시인 자유소용돌이는 핵심, 배수구, 이 꼭지, 이 중앙이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이 중앙과 거리가 먼 부분, 욕조의 이 끝부분, 이 중심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회전 속도, 물이 빠지는 그 회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목욕할 때 배수구의 꼭지 뺀 다음에 욕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중심에서 마개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물이 빠지는 거 맞아? 물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속도가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 반면에 배수구 주변은 굉장히 너무너무 그 속도가 갑자기 빠르게 회전 속도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것도 싹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소재로 이제 이 비문학 지문을 시작하면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시작을 했네요. 자,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까 뭐라고?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0에 가깝고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땡글땡글땡글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 두 개에 서로 반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이 이 두 번째 문단과 대조이기 때문에 거꾸로 풀면 큰일 나요. 자,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자, 비문학에서 즉은요. 비문학에서 즉 이런 말이 있으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유사한 겁니다. 즉.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즉 하고 무슨 얘기를 해?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할게 라는 유사한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원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가 즉 호의 길이야. 똑같은 거야. 알겠어? 이거 외울 수 있겠어? 자, 호의 길이. 우리가 호가 피자 먹을 때 이렇게 피자 조각에서 요렇게 된 거, 뭐 부채, 요런 이 원의 바깥 부분, 이동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원운동하는 물체의 이 이동거리, 이렇게 이동을 할 테니까 이게 호의 길인데, 이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 자, 호의 길이. 야, 우리가 기본적인 과학은 알잖아. 호의 길이가 거리 아니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 이거 속도 또는 속력이죠. 자, 그래서 속도 얘기가 나올 거야. 속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 속도라고 한다. 원주 속도. 그럼 이제 원주 속도는 뭔가 이렇게 우리 소용돌이를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속도를 말하겠네요. 자, 다시 욕조 얘기합시다.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 막의 중심과 가까운 부분은 아까 뭐라고요? 속도 빨라 늘려? 굉장히 빠르죠.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온다는 건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뜻이야. 반면에 소용돌이 중심에서, 즉 이 배수구에서 멀면 멀수록 이 물이 움직이는 거 맞아? 물이 빠지는 거 맞아? 이게 안 움직여?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가 매우 느리죠. 자,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자, 요거 시험 포인트야.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라는 것은 길이가 길다. 중앙에서부터 거리가 멀다는 뜻이야. 자, 반지름의 커짐에 따라 원주 속도가 감소한다. 속도가 느리다. 요거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할까? 자, 이 중심에서 반지름이 짧아. 그러면 중심에서 가깝겠지. 근데 중심에서 이 반지름, 이게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이렇게 반지름이 멀어. 반지름이 커. 그러면 중앙에서 가까울까 멀까? 멀어지겠지. 멀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 자유소용돌이에서는 반지름의 크기가 클수록 중앙에서 멀어지니까 속도가 되게 떨어지겠죠. 속도가 되게 느려지겠죠. 자, 커짐에 따라 원주 속도는 감소한다.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이 소용돌이를 뭐라고 한다? 자유소용돌이를 한다. 자, 뭐뭐를 뭐뭐이다.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라는 개념 설명은 우리가 정의의 기법이야. 이런 예시도, 뭐 태풍의 예시, 욕조의 예시도 있고. 자, 이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를 한다. 개념 설명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배수구 안에 욕조에 가득 찼던 물이 이제 땡글땡글 하면서 물이 다 빠지면 이 아래는 어떻게 돼? 이 아래는 우리가 욕조를 뜯어보지 않은 이상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자유낙하 운동처럼 중력의 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중력의 힘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로 빠지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인위적, 인공적인 외부의 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꼭지만 뺀 것 뿐이고, 이 모든 어떤 소용돌이의, 자유소용돌이와 자유소용돌이 이후에 이 물이 빠지는 거 다 중력, 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이 아래는 그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그 아래라기보단 중력의 영향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야. 중량의 영향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에 좀 가까워. 중력의 영향 때문에 물 자체의 에너지로, 이제 이게 의외로 중요해. 물 자체의 에너지, 인위적인 인공적인 힘이 아니라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빠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단은 이와 달리라서 대조거든. 얘와 얘는 모든 게 다 반대야. 근데 이 두 번째 문단의 강제 소용돌이는 에너지를 자체 에너지야? 아니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지만 운동이 유지되지. 근데 얘는 물이 다 빠지고 나서도 중력의 영향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때문에 물 자체 에너지로 운동 유지하지. 이 부분도 결정적인 차이점이네. 자,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보자. 첫 번째 문단 자유소용돌이 욕조의 예시가 나왔어.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이 마개가 중심 부분이야. 배수구 주변이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일으키는데 배수구라는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겠죠. 제로야. 속도가 이제 있다는 게 아니라 제로에 가까워. 반면에 그 꼭지인 배수구 중심에 가까우면 띠글띠글띠글 속도가 되게 빨라져. 자, 이 두 개의 순서를 잘 봐야 돼.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멀어지니까 속도가 느려져. 원주 속도의 개념은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까 거리 또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이 속도, 원주 속도. 자, 호의 길이는 원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와 유사한 말이야. 자, 그래서 자유소용돌이 중요한 게 뭐지? 욕조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 에너지로 운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인위적인 힘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들어가자. 이와 달리 유사야 대조야?
대조지. 대조 분명히 있어. 이제 강제 소용돌이 얘기하자. 컵 속에 물의 예시가 나오네. 자,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는다. 자,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지? 인위적인 인공적인 힘을 외부에서 가하는 거지. 이렇게 컵 속에, 이 컵 안에 여기는 물이 없네. 컵 속에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떼굴떼굴떼굴떼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컵의 중심적으로 회전축으로 하여, 자, 휘젓거나 또는 컵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해서 컵과 물을 이제 내가 일부러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숟가락을 넣거나 아니면 물이 담긴 이 컵을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상황 생각해보자. 이것도 이제 일상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네. 이때 원심력이 적용한대. 원심력, 구심력은 어쨌든 회전 운동하는 모든 거에는 있는 힘이야. 원심력 등이 작용해서 물 입자들이, 물도 얘들아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 하나하나 H2O 입자들이 있겠지? 그 물 입자들이 컵의 가장자리로 쏠려. 이제 이렇게 어떤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입자들이 컵의 가장자리로 쏠려서 컵의 중앙은 움푹 파인대. 이렇게 움푹 파인대. 알겠지? 숟가락을 넣어서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회전을 일부러 시키면 이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는 거 너희 경험한 적 있지? 그래서 가장자리가 물의 입지가 많아지고 이 가운데가 움푹 파이면서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물 입자가 많지 않네. 죠? 한번 읽어볼게.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하다. 자, 그러면 압력과 물입자의 관계 어떨까? 압력과 물입자의 관계 다시 보자. 이 가운데는 물입자가 많아 적지. 물입자가 적어.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힘, 즉 압력도 많을까 적을까? 압력도 그렇게 세지 않겠지. 물입자가 적으면 압력도 떨어지겠지. 반면에 상대적으로 물입자가 많은 이 부분 가장자리는 물입자가 되게 많아. 이거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이렇게 포개져서 서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수백 명이 포개져 있으면 위에서 누르는 압력의 힘이 굉장히 있어서 위험하겠지. 자, 물입자도 마찬가지야. 가장자리 물입자가 이렇게 많으면 뭔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입자가 많으면 압력도 되게 높아지고 압력도 되게 세진단 말이야. 됐어? 자, 그리고 속도까지 미리 말할게. 강제 소용돌이는 아까 1번 문단과 다르게 자유 소용돌이와 다르게 가운데 부분이 속도가 느려. 거의 제로에 가까워. 가운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느려. 반면에 자, 우리가 이거 물 가득 채울걸. 얘를 넣고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하면 가장자리가 되게 빨리 움직여. 가운데 막 별로 안 움직이고. 이게 바로 강제 소용돌이야. 이게 바로 강제 소용돌이. 자, 선생님이 연필을 물에 담가가지고 펜으로 해야겠다. 자,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는 건 떼굴떼굴떼굴 굴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참 후면 이 전체 물이 컵 안에 있는 물 전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거든? 그걸 말하는 거야.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또 나왔네. 아까 뒤가 유사하겠네. 물 전체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속도. 이 물 전체, 이 컵 안에 있는 이 물 전체가 떼굴떼굴떼굴 이제 회전하다 보면은 이 전체가 같이 하나의 고체처럼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각속도라는 게 되게 똑같이 유지될 때래. 한번 읽어볼게. 자,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속도의 개념 설명이 나왔네. 이게 똑같아져. 다시 물 전체의 회전이 충분히 안정이 되면 숟가락을 넣어서 한창 회전을 일부러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물 전체에 적용되는 각속도라는 게 똑같아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물이잖아. 물은 원래는 액체야, 고체야. 액체지. 액체인데 마치 고체처럼 이 전체가 팽이처럼 또는 고체처럼 딱딱한 고체처럼 이게 덩어리져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대.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액체가 아니라 고체처럼, 실제로 액체죠. 이거 그냥 비유한 거죠. 딱딱한 고체처럼 같이 회전하는 상황이 온대.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의 중심은 원주 속도가 제로가 돼. 자, 중심은 그러면 속도가 빨라 느려? 제로니까 되게 느리겠지? 반면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말로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건 반지름이 커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중심에서 반지름이 반지름이 크다는 건 거리가 멀어질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거는 아까 욕조 예시였던 자유 소용돌이와는 정반대네. 이런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하고 개념 설명 정의의 기법.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아까 그 자유 소용돌이와 다르게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제공해야 돼. 숟가락을 넣고 돌리거나 아니면 컵 자체를 들고 돌리거나 뭔가 펜을 넣고 돌리거나 뭔가 인위적인 힘을 계속 가해야지 이 운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강제 소용돌이 필기한 거 보자. 컵 속에 물의 예시가 나왔고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또는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킨다. 외부의 힘을 작용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안에 가운데는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 가운데도 움푹 내려가서 가운데 중앙 부분은 압력도 물의 입자수도 적고 압력도 낮고 속도도 되게 느려. 속도가 제로야. 반면에 가장자리는 물 입자가 많고 압력도 되게 세지고 속도도 되게 빨라지는데 중앙과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에서 도는 원주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는 거야. 컵의 가장자리 vs 컵의 중앙 가운데 오목한 소용돌이 회전이 충분히 안전된다라는 것은 각 속도가 일정하게 똑같아지면 이 액체인 물이 마치 팽이처럼 고체처럼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대. 회전의 중심은 속도 빠르다 느리다 제로 느리다 중심에서 멀수록 즉 반지름의 비례해서 얘는 비례네 아까는 반비례였는데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자, 강제 소용돌이에서 기억할 것은 에너지가 꼭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지만 회전이 유지된다라는 게 차이점이었어. 자, 세 번째 문단 이어서 할게요. 자,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 조합이 뭐야? 섞여 있다. 그러니까 즉 1문단, 2문단에서 말했던 자유 소용돌이, 강제 소용돌이 두 개가 짬뽕이 된 섞여 있는 조합 소용돌이고요. 그것에 대한 예시가 태풍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 태풍이 바로 어디에 해당해? 이 조합 소용돌이야. 야, 니네 외웠나 물어볼게. 자, 자유 소용돌이 예시 뭐였어? 자유 시간, 욕조였죠? 자, 강제 소용돌이 예시 뭐였어? 컵 속에 물이었죠? 자, 세 번째, 조합 소용돌이 예시 뭐야? 태풍이야, 태풍.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절대 쫄 필요가 없어. X축, Y축만 확인하면 돼. 자, 이리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 원 자체, 이게 거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리로 갈수록 반지름 커지면 이 가운데가 중앙에 해당하는 거야, 중앙. 컵으로 따지면 컵 가운데를 말하는 거고, 욕조로 따지면 그 막에 배수구 뚜껑이 있는 그 부분이야. 자, 그리고 이 세로축은 원주 속도네, 원주 속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려운 게 아닌 게, 얘들아,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게 누구였냐? 강제 소용돌이였죠. 컵의 가장자리가 속도가 되게 빨라져. 반면에 이건 이제 비례관계대, 비례관계. 자, 오히려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고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건 욕조의 예시였던 자유소용돌이죠. 그 배수구 주변은 뺑글뺑글 해가지고 물 되게 빠르다고 했잖아. 중앙이 속도가 빠르네. 자유소용돌이. 자, 그 다음에 그 욕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 맞지? 근데 이 조합소용돌이 진한 글씨가 돼 있지. 진한 밑줄이 돼 있지. 여기야. 자, 처음에 중앙에서 시작할 때 앞부분은 무슨 소용돌이야? 강제야. 순서를 잘 봐. 그러다가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 뒤로 갈수록 후반부로 가면은 자유소용돌이야. 순서 바꾸면 안 돼. 앞부분이 뭐라고? 앞부분? 그러니까 중앙에서 시작하는 앞부분이 강제소용돌이고 어느 이후 뒷부분이 자유소용돌이다. 자, 읽어볼게. 자, 이런 경우 예시에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이제 컵의 예시가 한 번 더 나오긴 하네. 근데 숟가락을 빼고 이거 별표 3개 해라. 자, 너희 헷갈리면 안 돼.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 예시가 두 번째 문단인 강제 소용돌이 예시가 나왔지. 근데 세 번째 태풍의 예시는 이제 태풍의 예시 나오기 전에 다시 컵 안에 물의 예시 두 번째 문단과 비슷한 예시가 나왔지.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 숟가락을 뺀 거야. 인위적인 힘을 넣었던 강제 소용돌이 인위적인 어떤 힘을 넣었던 이 숟가락을 빼고 관찰을 하면 그때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조합 소용돌이가. 그러면 가운데가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을 한대. 알겠죠? 가운데는 강제고 가장자리에는 반지름이 커지는 가장자리는 자유소용돌이 반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한다. 개념 설명.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즉 숟가락을 뺐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숟가락을 빼면 인위적인 힘이 빠지면 원주 속도가 가장자리가 먼저 서서히 떨어져. 근데 중심에는 원주 속도가 좀 일정 부분 유지되는 상태가 있나 봐. 그때가 바로 조합 소용돌이야. 이 조합 소용돌이는 소용돌이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최소한이 돼. 자, 그제? 자, 초반부가 여기야. 중앙에서는 강제 소용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속도가 빨라 느려. 지금 거의 제로지? 맞지? 요거 맞지? 자, 그 다음에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경계점, 전환점.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아니, 여기지, 여기. 알겠지? 여기야, 여기 별표할게.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 바뀌는 이 부분, 여기가 태풍으로 치면 가장 피해가 큰 그 회전 속도가 진짜 빠른 곳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곳. 알겠어? 그러면 이 중앙 부분은 태풍의 눈이라서 조용한 부분이고, 여기가 태풍의 벽이 되겠죠. 자, 전환되는 점에서 원주 속도가 최가 된다. 근데 시험 문제에 여기 부분,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상 헛소리 나올 수 있어. 소용돌이 종류가 전환되는 점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 근데 그 예시가 나왔네. 태풍의 소용돌이를 들 수 있다라고 나왔어. 자, 필기한 거 보자.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 만든 후에 숟가락을 인위적 힘 빼고 일정한 시간 관찰을 하면 가운데 중앙에는 강제고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이게 짬뽕이 된 상태가 있는데 그게 종합 소용돌이래.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하면 바깥쪽은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중심은 원조 속도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가운데의 중앙 부분은 태풍의 예시로 보면은 태풍의 중심, 즉 눈이야. 그래서 태풍의 눈은 되게 고요하다고 하거든. 그래서 재난 영화를 보면은 태풍이 막 오는데 특정 지역의 집들은 멀쩡하게 막 바람도 거의 솔솔솔 불고 거의 그 집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주변이 막 집이나 건물이 막 날아가고 난리치는데 가운데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 재난 영화 보면 여기가 태풍의 눈이야.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회전을 안 한단 말이야. 소용돌이가 고요한 속도가 제로에 가까워. 자, 그러다가 여기 부분 자유와 강제가 만나는 경계, 즉 전환점이 속도가 되게 빨라. 여기가 막 건물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사람 날아가고 이러는 태풍의 벽.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어떻게 알아요? 야, 이게 속도잖아. 여기가 제일 빠르잖아. 제일 빠르다가 다시 내려가잖아. 됐어? 자, 여기가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차점, 전환점이 최대다라고 외워. 자, 마지막. 결국에 이 글은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 이 청소기 안에 들어간 분체 분리기 이 기술 얘기하려고 위에 많은 얘기를 했던 거라니까. 자, 네 번째 문단은 이러한 조합 소용돌이의 세 번째 문단에 있었던 원리를 적용한 게 사이클론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분체 분리기. 이런 분체 분리기가 너희 집에 쿠팡에서 산 요즘에 이제 무선으로 된 막대기처럼 생긴 다이슨 청소기 같은 거 있지? 그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분체 분리기래. 이제 분체 분리기의 목적이 뭐냐면 제목처럼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청소기가 뭘 다 빨아들이지. 막 너희가 흘린 주스 같은 액체며 공기며 분진, 때, 먼지 이런 거 다 빨아들여서 혼합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먼지, 액체, 기체 다 싹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거기에서 혼합물에서 먼지들은 아래통으로 이제 빨리 떨어뜨리고 공기는 다시 내보내고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분체 분리기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라고 부를 때도 있고 태풍이 사이클론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 하는 여기서 사이클론처럼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게 중요해.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사이클론식 청소기의 예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통돌이라고 해가지고 통돌이 청소기 있지. 통돌이 청소기. 이게 그림이 이상하네. 이거는 여기 이렇게 이 본체를 뜯어보면 여기에 쓰레기용 필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이슨 청소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요즘에 이게 길쭉하게 된 거 있잖아. 여기 안에 분체 분리기가 들어있다고. 여기는 그럼 쓰레기 필통이 있을까 없을까? 쓰레기 필터가 없어. 알겠지? 다시 읽어보자. 자, 여기 그림이 있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기체나 액체 흐름으로 분진된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능을 해. 혼합물에 적용하는 원심력도 적용하니까 분체 분리기를 원심 분리기라고 부를 때도 있고 공기 흐름이 기상현상의 태풍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클론 분리기라고 부를 때도 있어. 그 예시로 쓰레기용 필터가 있다 없다? 없는 사이클론식 청소기 요즘 많이 쓰는 거 이걸 들 수 있다. 예시가 나왔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 여기 나오는 거야. 자, 원통 아래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통 부겠네. 그러면 원통이 먼저다. 원통 원추 순서 바꾸지 마라. 원통 아래 원추부가 있는 거죠.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이 원추 아래는 혼합물 상자. 원추 아래는 혼합물 상자. 그대로 일로 가져온 거야. 자,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뭐야? 내통 중요하다. 내통. 가운데 요게 내통이야. 자, 혼합물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자, 혼합물 함유한 공기가 뭐야? 먼지가 섞여 있는 공기가 일단 빨아들이겠지. 이 청소기 안에 들어오겠지. 그러면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나 봐.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이야. 내려올 때 무슨 방향이야? 내려올 때. 흡입해서 내려올 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혼합물 안에 먼지도 있고 막 먼지, 모래, 뭐 너희 개 사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 있는 원통부 원추부의 벽면 있지. 이 안에 벽면을 탕탕탕탕탕탕 치다가 이 아래로 떨어진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벽면은 튼튼해야 될까? 물렁물렁해야 될까? 굉장히 내구성 좋은 튼튼한 스테인리스 같은 내구성 좋아야겠지. 왜? 혼합물에 있는 먼지들이 얘를 탕탕탕 치면서 아래로 떨어진다며. 알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여기 좋아야 돼. 자,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가 나오네. 벽면에 충돌을 하면서 바닥에 쌓여.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안에 공기랑 섞여서 들어온 먼지나 이런 분진, 알맹이 같은 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면 될까? 그럼 난리가 나겠지. 청소한 거 다시 도루묵이 되겠지. 그래서 그 먼지 같은 경우는 탕탕탕탕탕 치면서 먼지라는 그 알맹이들은 어디로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 혼합물 상자 이 아래 다 쌓여야 돼. 그 나중에 엄마가 청소기 다 돌린 다음에 이 부분 딱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부어버리잖아. 알겠지? 다시 그 혼합물의 그 분진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공기만 나중에 빠져나가야 된다. 이때 유입된 공기는 빠져나가야 되지. 아래쪽 원추부 이제 원통은 반지름이 넓네. 원추부로 갈수록 지금 좁아지는 거 보이냐? 반지름 좁아지는 거 보여? 알겠죠? 자, 원추부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되겠지. 왜? 여기까지가 자유소용돌이거든. 얘들아 좀 외워봐. 여기까지 원통부 원추부까지 내려오면 원추부가 올 때 조심해. 자유소용돌이가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고 자유소용돌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원통부가 지름이 넓은데 얘가 뭔가 회전하면서 내려오다가 원추부로 오면서 이 지름이 되게 짧아져. 그러면 지름이 짧아지면서 그 힘 때문에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자유소용돌이 욕조는 이 지름이 짧을수록 중앙에 가까울수록 되게 속도가 빠르다고 했지? 자, 정리할게. 그냥 외워라 얘들아. 원통부에서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소용돌이 만들어지다가 원추부로 가면 이 반지름이 좁아지면서 뭐가 먼저 생겨나? 자유소용돌이가 먼저 생겨나. 근데 자유소용돌이가 생긴 다음에 자유소용돌이가 먼저 만들어지는데 그 자유소용돌이가 생각보다 세기가 커지면서 자유가 누굴 또 만들게? 나중에 강제소용돌이 만들어. 그래서 강제소용돌이는 언제냐면 얘들아 이걸 외워야 되는데 강제소용돌이는 다시 누구는 빠져나가야 되냐? 들어왔던 공기는 빠져나가야 되지. 알맹이들 들어온 먼지는 이 아래로 빠져야겠지만 공기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들어왔던 입구로 빠져나갈 때 이때 내통을 통해서 올라가거든? 내통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거든? 그때가 강제소용돌이야. 알겠어? 자, 한번 읽어볼게. 유입된 공기는 아래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추 속도가 증가돼. 왜냐면 이게 좁아지니까. 그 자유소용돌이가 이때 좁아질 때 만들어진다고. 원추부에서 지름이 좁아질 때 누가 먼저 만들어져? 자유소용돌이가 먼저 만들어져. 자, 원추부 아래쪽에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강해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소용돌이가 강해지면 강제소용돌이를 만든대. 자, 이게 많은 부분이 과학적으로 생략되는데 그냥 외우라고. 돌면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강제소용돌이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내통. 제발 외우라고. 강제소용돌이는 원추부 아니야. 다시 공기가 빠져나갈 때 내통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 그때 강제소용돌이라는 이 회전 원리가 작용되는 거야. 강제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에 내통 나오지. 내통에서 혼합물이 이제 공기 빠져나갈 때 혼합물 있을까 없을까? 혼합물 있으면 난리 난다고. 청소를 왜 하냐고. 혼합물이 없는. 혼합물 어딨어? 혼합물 상자에 이미 빠졌지. 혼합물이 없는 깨끗한 공기로 다시 흐르게 되어 이번에 빠져나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자, 정리할게 얘들아. 자, 청소기, 쓰레기 필터 있다 없다? 얘는 없는 거야. 자, 이게 분체 분리기에서 공기와 먼지 이게 다 섞인 게 시계 방향으로 내려와. 원통부 지나요. 원추부 지날 때 좁아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과정에서 자유소용돌이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런데 자유소용돌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세네요. 소용돌이가 되게 세네요. 여기 좁아지면서 그 힘 때문에 강제소용돌이가 만들어져요. 원추부 한창 아래에서. 그러면 강제소용돌이는 언제 써먹냐? 자, 분진 같은 먼지 같은 거는 혼합물 상자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공기는 있으면 됩니까? 공기는
내보내야 되죠. 혼합물이 사라진 순수한 공기가 내 통으로 빠져서 나갈 때, 그때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 하면서 나갈 때, 그때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됐니? 알겠죠? 자, 자유소용돌이, 강제소용돌이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자유소용돌이 먼저 만들어지고 강제소용돌이 발생인데, 근데 중요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 따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소용돌이 힘 때문에 자유가 강제를 만드는 거야. 자유가 강제를 만드는 거다. 누가? 분체 분리기에서. 됐어. 자, 문제는 시험 전날, 문제는 현장에서 이야기할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안녕.